지금은 오피스가 5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들 로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피스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스테이지에서 두 번째 오피스를 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 당시로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클리닉과의 관계도 있어가지고 제가 최소한도 1년, 2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보던 환자분들의 풀이 처음엔 마케팅 버젯이 없다 보니까 외국 환자분들 유입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국 분들이었고 그 중에서 제가 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창피하지만 다른 보험사를 청구하는 방법은 몰라서 저는 그냥 교통사고 보험밖에 안 했어요. 그다시피 심한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 좁은 풀이었다고 봤는데 당시에는 프레이저 밸리 쪽에 있는 환자분들은 모시긴 했지만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한국 환자분들은 다리를 절대 안 건넌다. 절대 건너지 않아요. 코키틀람 사시는 분은 코키에 계시고 랭리 계신 분은 랭리에 계시고 랭리 분들은 써리까지 와요. 써리 분들은 써리 오면 너무 좋아하는데 써리 분들은 또 로이를 가요. 써리는 로이를 근데 가는데 쿠키는 썰이랑 더답이 로이드 같은 거리지만 절대 써리 안 와요. 네, 그걸 제가 그때 그 정확히 알아보라서 환자분들은 유입이 되고 한번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다시는 못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다행히 제가 그때 이제 그 약간 서블리스라고 있던 그 클리닉이 이제 메디컬 클리닉이고 그 원장님께서 또 코키트라임도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그 로이드 하나를 마트 안에 있는 거기서 제가 2호점을 내게 된 게 근데 쉬웠던 건 이제 그 당시에 같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글로 넘어가서 이제 오픈하면 되는 거여서 그때 바로 제가 좀만 더 많이 뛰면 되는 상황이었죠. 네네. 대신 2호점을 그때 열면서 제가 그때 진행하던 교육 사업은 파트너한테 넘겨주고 제가 더 이상 안 했죠. 네, 할 수가 없는 시간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계속 1, 2, 3, 4, 5점을 여시면서 어떤 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서리 클리닉을 옮겼지만 그 전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공사해서 갔던 클리닉이 서리였어요. 예. 8년 전에.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코키틀람을 저희가 2019년도에 좀 더 큰 데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당시 사이즈로는 거의 한 5배, 6배 큰 클리닉으로 가게 네. 됐어요. 지금 현재 있는 코키틀람 클리닉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결정한 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세 번째로 제일 컸던 거가 아마 랭리 윌로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각자 이유가 다른데 첫 번째는 몰라서였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그 당시 제일 크게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저희 경험상 너무 큰 거를 가는 거여서 시스템적으로나 테라피스트 인재풀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그 당시에 모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그게 이미 이제 갖춰진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브랜드를 좀 보여준 상황이어서 처음 초기 투자가 엄청 높게 잡은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를 팬시하게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좀 플래그십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거기서의 네이버후드에서는 최소한도 많이 레코나이즈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투자한 건데 그때는 또 투자 금액이 늘어나니까 좀 큰 그쵸. 도전이 어려움이었던 것 되죠. 같아요. 네. 점 압박도 있고. 그러면 직원이 어느 포인트에서부터 확 늘어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코키틀람을 크게 옮긴 지금 버킷틀람 지점으로 네네네. 로이드 하나름 쪽에서 버킷틀람으로 이전할 때 그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때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임플리멘테이션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웹사이트도 다시 그때 재정비해야 됐고 그때 뭐 한글 사이트 제가 그때 처음 만들어왔던 거고 왜냐면 뭐 SEO도 그때 건들기 시작했고 막 거의 모든 시스템이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늘었죠. 그럼 원장님은 진료를 아직도 하세요? 최근에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시니까. 또 실제로 제가 뵙고 확인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네네, 미팅도 그럼요. 많고 네. 각자 클리닉마다 미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의 리더급들과 또 미팅도 다 해야 될 거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몇 달 안으로는 시작할 것 같아요. 아직. 왜요? 저또 기다려주신 환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써리가 이번 확장 이전했는데 네. 저는 어차피 시작을 써리에서 했다 보니까 저랑 또 오래 왔던 환자분들도 계시고 초반에 네. 관계가 있으셨던 고객분들. 맞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지점이니까 또 제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써리로 이사 가시나요? 그걸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써리는 이미 근데 있던 거였고 잘 자리 잡힌 클리닉을 옮긴 거라서 네네. 저희 집에서 12분밖에 안 걸려요. 멀지 않네. 그 쿠키 센터에도 하나 열어주시죠. 사실 저희가 랭리를 이제 오픈할 때 후보가 세 가지였어요. 윌로비를 갈 거냐, 센터를 갈 거냐, 네. 브렌트우드 갈 거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다가 코키 센터는
그러니까 좋은 매물들이 좀 안 나왔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센터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위치 중 하나예요. 네, 이번 서리가 완료되고 나면은 네네.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센터로. 네,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하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 확장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인재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 풀이 생기면 그 다음으로 확장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때쯤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 같다라고 느끼셨나요? 일단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줄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싸죠. 델레게이션 할 수 있을 때가 되고, 델레게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매일 연구하는 거긴 하지만 어려워요. 왜? 진짜 어려운 이유는 단순 업무를 먼저 떼어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한 업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떼어낼 게 제 생각에는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판단은 제가 보니까 판단을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델레게이션 됐다 싶었던 거는 단순 업무가 조금 불리게 됐을 때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들 시프트를 다 변경해 주는 거 제가 다 하고 있었다면 네. 그걸 만약에 매니저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정도부터 시작돼서 단순 업무가 좀 정리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더 복합 업무랑 이제 판단 업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첫 번째로 확장을 더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델레게이션이라는 게 또 제가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단순 업무만 이제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복합 업무를 누군가 주려면 최소한도 그 업무 자체를 충분히 익숙하게 이제 하시려면 그 업무의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트레이닝을 하려면 필요한 절대적인 양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업무면 이분들이 절대로 적응할 수 없더라고요. 맞아. 네, 최소한도 일주일 내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델레게이션 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또. 네, 이분에게 이 업무를 주기 위해서 맞아. 저희가 랭리를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마케팅을 인하우스로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마케팅 인하우스를 하고 좀 이제 어카운팅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었고, 네,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원래 원장님 매니지먼트 스타일은 어떻게 카테고리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주로 믿고 맡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마이크로 매니징을 원래 성향은 저는 어떠신 것 무조건 같아요? 믿고 맡기는 쪽인데 네. 그러면서도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계획을 하는 편이긴 해요. 어떤 부분은 믿고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향 자체가 실무자가 아니라 기획자예요. 네네네네. 네, 기획자에 가까운 성향인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무를 하고 기획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대표를 할 수 있는 힘들죠. 거예요. 그렇게 네. 두 개 다 하기는 쉽지 않아. 근데 제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는 100% 실무자예요. 네, 업무 능력을 진짜 좋거든요. 네. 이런 걸 진짜 빨리빨리 하고 순간적 판단도 빠르고 임기응변도 빠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주관자식 간호사였다고 그런 판단력이 빠른가 봐요. 네, 굉장히 빠르고 그런 훈련도 되어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실무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반대로 와이프는 자기가 끝까지 해야 돼요. 네네. 네, 저는 그거를 어느 순간 제가 못하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맡기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향대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좀 믿고 맡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창업가로서 또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저는 그걸 잘 맡기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본 리더 중에서 제일 리더십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 팀 멤버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믿어주고 만약에 실수나 뭔가 페일이 있으면 무조건 베킹해주는 거죠.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는 게 저는 제일 역량이 잘 크게 발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판단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율성도 주고 네. 하지만 이제 거는 그 역량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로 한 200명 이상은 하이어링을 하셨을 거고 네네, 맞아요. 그 더 많은 수로 인터뷰를 보셨을 텐데 혹시 인재 채용을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요즘은 이제 명확해진 것 같은 게 적합성인 것 같아요. 적합성. 적합성. 네, 이분들이 이제 꼭 좋은 인이 나쁜 인자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어떤 능력을 판단하는 거를 잠깐의 인터뷰로는 거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요. 전 무조건 이걸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반대로 저도 제가 저희 회사에서 바라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이 기준이 조금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좀 따르기 어렵거나 좀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알려주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거는 서로에게 맞는 핏을 찾는 거니까 적합성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필요한 인재의 성향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것이 관리자가 있고 실무자가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실무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기응변에 강한 타입이 있어요. 예, 리셉션들은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터졌을 때 정리하는 거죠. 약간 그래서 뭐 MBTI로 치면 P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획자들도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획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죠. 많이 없죠. 네, 왜냐하면 기획자분들은 오시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본인 실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업무 자체를 진행하는데 좀 더뎌져요. 그래서 좀 그런 성향들을 좀 빨리 파악하고 본인한테 물어봐요. 본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실무에 가까우신지 관리자이신지 좀 기획을 하시는 편인지. 그래서 그때 맞는 핏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예요. ENFJ. 네. 똑같네. ENFJ. 저 ESFJ. ESFJ. 아, 저 ENTJ. 예, 이제 끝에들은 비슷하네요. 또 EJ가 비슷하네. 저는 되게 T거든요. 네. F도 근데 저는 맞네요. EJ가 그 창업가한테 되게 잘 맞는 핏이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맞아요. 그쵸. 우리 창업가분들 실제로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 P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획을 하게 되면 사실 J 성향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P인 분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스펀티네이어스한 약간 그런 막 질러버리는 그런 것도 바로 하니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계획만 많이 세우면 진전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다학제라고 네, 해요. 맞습니다. 뭐 피지오, 카이로, 뭐 RMT, 뭐 다양한 영역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뭐 나트로패스나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다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들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좀 한 팀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사이에서도 물론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좀 어떻게 핸들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분들을 이제 한 팀으로 묶는 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회사에서의 조직을 만드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촘촘한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건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결국 계속 이제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이제 당위성을 먼저 주셔야 드려야겠죠. 뭐 업무 환경이나 이제 뭐 그런 당연히 이제 대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그렇게 섞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시프트나 같은 로케이션에 같이 서로 상호 보완될 만한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만약에 주로 보시는 환자분이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죠. 남자 RMT인데 자기는 스포츠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같은 시프트에 일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10년간 스포츠를 봐왔던 물리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환자분들은 물리치료를 받고 마사지를 받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궁합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행인 거는 저는 약간 그런 핏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야겠다. 네네네. 이분이 이때 들어가서 이분이랑 같이 있어야겠구나. 네. 성향적으로 봤을 때 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업타이트한 분이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막 같이 주빌런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런 분이 같이 붙여놓으면 이렇게 약간 SM으로 가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쵸. 입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만약 안 맞는 분이 있으면 다른 지점으로 옮기면 되니까 저희는 지점이 많으니까 그걸 안 맞으시면 바로 가시라고 바로 처음부터 옵션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이 시프트를 제가 생각하기 제일 최선의 시프트인 것 같은데 해보시고 안 맞으시면 바꾸자. 네네. 그러니까 선택지를 들이되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경험상 이게 제일 낫다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오케스트라처럼 그걸 컨덕터처럼 돌리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해봤더니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궁합 해봤고 저 궁합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RMT 선생님이 몇 명 계셔야 되나 네네. 슈트 몇 개 해야 되나 아니면 물리치료 선생님 몇 개 해야 되는가 이 요일이 특별히 바쁜가 이때 리셉션의 역할이 중요한가 네. 이게 영어가 되는 게 중요했나 아니면 한국어로 응대할 만했나 막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매번 계속 그런 체크를 해보는 편이긴 한데 물론 이건 데이터화 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으로 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좀 잘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적합한 정도의 숫자, 적합한 정도의 이제 쉬프트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밸런스를 계속 찾아가시는 과정이었네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밸런스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실패를 겪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시행착오가 많았죠. 실전 많았죠. 네. 당연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점이 5개나 되시니까 약간 표준화된 매뉴얼은 잘 정립되어 있나요? 확립되어 있나요? SOP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매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은 이제 하는 거. 예를 들어 새로 치료사가 들어왔을 때 그분의 이제 온보딩 하는 거를 이번 달은 그거를 좀 더 건드려 보자. 포커스해서. SOP로 만들자.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오리엔테이션 프로세스도 다시 만들자. 음. 아니면은 뭐 새로 이제 서플라이를 오더하는데 한번 점검해서 이게 맞았는지 더 나은 벤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SOP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이제 그때그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뭐 마케팅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즐겨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클리닉에서 맡고 있는 건 2가지예요. 가장 크게 맡고 있는 건 HR이랑 마케팅이에요. 네, 그리고 마케팅은 이제 물론 저희도 인하우스 팀도 있고 외부 이제 인원들과 같이 일할 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누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할 것인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할 것이고 또 팀 내부에서 또 요구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핸들링하고 있고 HR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인터뷰, 프랙티셔널 인터뷰는 거의 제가 다 보고요. 네. 그분들 이제 배치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하고 있죠. 그럼 마케팅 디시전 메이킹을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KPI가 있으세요? 전환이었었어요. 네, 몇 년 전까지.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케팅이라는 거의 목적은 결국은 전환과 유입이 KPI로 볼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마케팅, 리타게팅도 물론 있지만 이 환자분들이나 이제 고객이 오셨을 때 다시 재구매나 재방문을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빅커스터머가 된 위치였으면 거기서부터가 생각보다 이제 많은 마케팅 회사들이 사실 타겟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리마케팅이나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이걸 어떻게 스테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유입을 이제 하는 것도 물 중요하지만 좀 그런 걸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분들이 계속 만족하고 이제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러신데 아무래도 저희도 중간중간에 미흡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잘 점검하고 오히려 그걸 점검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못 찾았던 마를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제였구나. 너무 당연했던 건데 몰랐던 것.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리셉션 데스크 높이가 너무 최근 나왔던 얘기였는데 너무 높아서 맞아. 높아. 네, 눈을 같이 볼 수 없다. 호게틀라면 근데 그때 그래 오셨을 때가 아마 플렉시글라스였을 거예요, 아마. 네, 높아서 눈 마주치지 못하니까 환자분들은 그리팅 받는 느낌을 못 받는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스탠딩 데스크로 바꿔보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환자분들이 왔을 때 뭐 응대를 하는 시스템이 이때 약간 갑자기 바쁜 게 몰리면 네. 응대가 뭐 1분 미뤄질 수도 있겠다. 약간 소홀해지는 예.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좀 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생각해야 될 컴포넌트가 너무 많네요. 맞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장점이 이런 거를 컴포넌트 한 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반영이 돼서 효과가 바로 나와요. 예,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혼자 할 때는 이게 해서 맞는지 큰 데이터 샘플이 안 나오니까 네.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다행히 뭐 서플라이 벤더 하나 바꿔도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마케팅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져서 오는 장점. 그렇죠. 지금 로케이션이 5군데가 계신데 그러면 5군데 어떻게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좀 어떻게 핸들하는 편이세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각 매니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지점의 데이투데이는 그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툴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예전에는 그냥 카톡으로 했던 것들을 네.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툴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아직 못했던 것들이 뭐 태스크 베이스로 가는 뭐 노션이나 이런 것들 안 써봤는데 네. 좀 이런 것들 도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을 좀 도입을 해서 좀 편하게 네. 시스템화를 하시려는 게 아마 다음번 스텝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미루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시스템화를 하면서 점점 AI를 도입을 하는 게 편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단계에 제가 느낀 점이 좀 AI 점으로 네, 네. 진행되는 게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바뀌니까 바뀌어요. 이거를 이제 저도 저희 작년 재작년에 한번 어떤 프로세스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네,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정립된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 임플레멘테이션 자체도 그래서 보고는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네.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도 하고 있고 네, 특히 저희는 환자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인퍼슨이니까. 인펄슨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낼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 연령층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하이텍 되면 힘들어질 오히려 수도 좀 있으니까. 베리어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베리어 투 엔트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베리어가 이제 생겨버려서 아예 유입이 안 맞아요. 돼버리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내부 프로세스 위주로 해야겠죠. 시작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큰 사업체는 너무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없었던 문제들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성장하는 계속.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네. 문제들이 좀 네. 생기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네, 계속 생기고 있고, 그거를 저희도 몰랐던 것들을 고치고도 있고, 큰 사업체에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면 힘들어요. 이거는 그럼 다시 직원 교육 SOP 다 바꿔야 되고 네. 이거를 넣는 거를 뭐 이렇게 넣는 거 안 되고 이렇게 포탈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재교육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최근에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중간에 어떻게 방과 방사기처럼 네. 이 사람이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뭔가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약간 또 어려운 방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고치려면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파이어 파이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엊그제는 이제 애기 데리고 가서 서리 클리닉 가서 컴퓨터 셋업 다시 하고 TV 영상 다시 세팅하고 그런 짐 같은데 다시 뭐 물건들 옮겨보고 네, 이런 건 계속 해야죠. 네. 네, 파이어파이터는 많이 하고. 댄님도 나중에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음. 당연히 목표는 있는데 지금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대신에 뭐 꼭 크리스 원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10년, 20년 이렇게 자리 잡으신 비즈니스 오너 네. 케이스를 보면은 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잘해라. 지금 당장 잘하는 게 제일 5년 뒤, 중요해. 10년 뒤 계획 세울 거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잘하고 손님들한테 잘하고 지금 있는 거 잘해라 맞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좀 그 마인드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잘하고 네. 제 일부터 잘해보자. 좀 이런 근데 마인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사업 개발은 지금 당장 있는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 개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다음 단계로 해봅시다. 네. 그럼 일단 또 쉬어. 알겠습니다. 딱 30분 리치야.